자, 오늘은 민법 제68조에서 제76조까지 법인 중에 사원총회 부분을 볼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법 총칙 중에 법인이 있고 그 법인 규정에는 총칙 규정, 설립 규정, 기관, 해산, 벌칙 이렇게 5개의 절로 나눠져 있다 했잖아. 그 중에 우린 지금 기관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 봤던 거는 기관 중에서 이사, 감사와 관련된 기관을 본 거고 오늘 또 봐야 되는 거는 사원총회와 관련된 것을 볼 거야. 자, 그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보면 사단법인이라고 했어. 이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뜻이지. 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을 거래. 그래서 이사 아니면 기타 임원, 대표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임원이 있겠지. 그 임원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고 그거 말고 그거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총회가 뭐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기구를 총회라 그래. 4글자로 사원총회, 2글자로 총회. 자, 그래서 이 사원들이 모인 자리, 총회에서 결의, 투표를 하든 회의를 해가지고 정하든 그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자, 이 뜻이고. 그 다음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총회를 한다는 뜻이지. 매년 한 번 이상.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각 법인이 정하는 때가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12월 1일은 우리 통상총회 하는 날이야 라고 정했으면 그 날은 매년 통상총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통상총회를 소집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상총회가 아니라 임시총회도 있어. 자, 제1항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청구이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자, 이 앞에 통상총회는 매년 한 번 이상 해야 되는 날이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임의적으로 총회를 열 수 있는 건데 그 조건을 하나씩 보자. 1항에 보면 일단 사단법인의 이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단법인의 이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총회가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얘들아 모여! 해가지고 다 불러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사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자, 이 항을 보면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는 거야. 김땡땡 이사 너 나가! 이렇게 목적사항을 제시해가지고 임시총회를 열어달라고 청구를 한 거야. 그러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총사원의 5분의 1인지와 관련해서 이 숫자는 정관으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자, 그럼 여기에 김땡땡 이사 너 나가! 그러면서 이거와 관련된 임시총회를 하고 싶다고 청구를 했을 때 김땡땡 이사는 기분 나빠서 이 임시총회를 소집 안 할 수도 있잖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안 한단 말이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에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청구한 사원, 여기 청구한 사람들이 있잖아.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는 거야. 우리 5분의 1 이상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 목적사항도 제시했고 임시총회를 열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요.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허가를 좀 해주세요 하면서 신청을 해서 이 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회를 소집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총회의 소집은 어떻게 하느냐?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총회를 하자라고 한다면 그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주간 전, 그러니까 7일 전에 미리 뭐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되는지 그 목적사항을 적어야 돼. 사람들이 그래야 그거를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목적사항을 기재를 해서 통지를 하는 거야. 통지를 해서 우편으로 통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메일로 다 돌린다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다 돌린다든지 단체 카톡방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정관에 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임의적으로 썼지. 자, 회의 날짜 2023년 2월 3일 날 합니다. 회의 시간은 10시예요. 회의를 왜 하냐? 목적사항 쓰지. 김땡땡 이사를 물러나게 하고 최땡땡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요것과 관련한 회의를 할 거니까 다들 그날 모여주세요. 라는 총회 소집과 관련된 내용을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야. 다음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건 총회를 소집을 하는 거야. 사람들아 모여라 하면서 소집을 했다면 자 모였어. 모이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앞의 내용을 보면 김땡땡 이사를 물러나게 하고 최땡땡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니까 요거와 관련된 내용만 회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이사하자. 이 건물 너무 낡은 것 같아. 여기 말고 새로운 건물로 이사 가자. 라는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는 결의를 할 수 없는 거야. 통지한 사항이 아니었잖아. 이 사람들이 올 때 마음가짐은 뭐야?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나? 기존 이사를 해임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단법인의 정관의 규정을 보니 새로운 사항을 결의하려면 출석한 사람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이사와 관련된 거 여기서 논의하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결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래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우리 여기 모인 김에 결의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그때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결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제1항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제2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자, 총회를 소집도 했어. 그리고 총회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결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봤어. 그럼 이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야. 이 각 사원이 모여 있을 때 이 사원 한 명 한 명은 평등한 결의권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2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날 해외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그날 못 오는데 어떡해? 그럼 서면으로 이렇게 결의권의 내용을 행사를 한다라는 걸 서면으로 남겨가지고 한다든지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다 그랬지 여기에. 그래서 내가 그날을 출장을 가니까 그날 나 대신에 대리인을 보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출석을 해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제3항은 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야. 그러면 정관이 우선해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고
이 2항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정관에 대리인은 괜찮은데 서면으로는 안 돼. 이렇게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어. 만약에 정관에 대리인도 안 되고 서면도 안 되고 무조건 직접 참석해야 돼 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제74조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분명히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다고 해서 모든 사원한테 결의권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특별히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무슨 경우냐? 이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 이 사이에 관계사항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법인이 어느 사원한테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이 차량이 침수된 차량이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긴다거나 다른 예시도 많아. 예를 들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 사원이 법인한테 사무실을 빌려줬는데 그 사무실 비용을 올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어느 사원과 사단법인 사이에 관계가 된 사항이 있다면 요것과 관련된 의논을 하고 결의를 할 때에 이 사원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치는 거야. 왜냐면 당연히 이 사원은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하려고 할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권이 없다. 자, 그 다음 제75조 총회의 결의 방법. 제1항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제2항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자, 그럼 볼까? 자, 총회의 결의를 하려고 해. 그러면 본법, 민법을 얘기하는 거야. 민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다른 규정대로 할 텐데 일단 없다고 치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출석한 사원의 결의권이 있잖아. 그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명. 9명의 사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총 정원은 9명이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려고 해. 이제 투표를 한다. 그럼 사원 과반수 출석을 해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 9명 중에 출석을 해야 되는 사람은 5명 이상이야. 무조건 5명 이상은 나타나야 돼. 출석을 했다? 자, 5명이 출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출석 사원의 결의권을 한번 확인해보자. 출석 사원의 결의권은 3개밖에 없어. 왜 3개밖에 없지? 나머지 2명은 결의권이 없는 상태인 거야. 결의권이 왜 없어? 우리 앞에서 봤잖아. 어떤 관계사항이 있거나 하면 결의권이 없는 상황이 생겼었잖아. 그래서 보니까 출석 사원의 결의권이 3개야. 그러면 자, 요걸 생각을 하고 보면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라 했으니까 결국 이걸 통과시키려면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는 몇 개야? 0.5가 안 되니까 2명. 그치? 2명이 찬성해야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통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출석이 어렵지는 않을 텐데 출석 사원의 결의권이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 이게 뭐였냐면 사원이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결의권을 행사하는 거 있잖아. 그거거든. 그래서 서면으로 아니면 대리인을 출석시켜가지고 결의권을 행사할 때는 그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지. 자, 그럼 다음 총회의 의사록 제1항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회의했으면 그걸 꼭 서면으로 남겨놓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회의록 다 남겨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작성해? 뭐 어떻게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요령으로 했는지,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출석을 했는지, 의장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재하고 그 다음에 다 기재하면 맨 마지막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맨 마지막 기명 날인 서명, 사인 뭐 이런 거 하고 무조건 주된 사무소에 비치를 좀 해라.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 우리 지금 법인 중에 기관을 보고 있는데 기관에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이렇게 있어서 요것과 관련된 규정을 봤다? 물론 책에 보면 대표이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조문을 보는 거니까 조문이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사원총회를 할 때 이 사원총회는 어떻게 여냐? 1년에 한 번씩 통상총회도 있고 필요할 때 갑자기 개시하는 임시총회도 있고 만약에 임시총회를 열고 싶으면은 그 조건이 어떠한지 그 규정도 있었고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결의권은 각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의를 할 때에 어떻게 인원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결의를 해야 되는지 출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회의록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봤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